예, 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사고 소식부터 듣죠.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화재가 있었네요. 오늘 오후 1시 49분경인데요. 북의왕 IC 인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섰는데 이 방음벽에 붙은 불이 꺼지지 않으면서 소방당국이 오늘 오후 2시 20분쯤에 대응 2단계를 발령을 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예. 현재까지 사망자는 일단 5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부상자는 중상 3명에 경상자는 계속 늘어서 제가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확인한 바로는 37명까지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인명피해가 더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번 화재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와 트럭 간 추돌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시작이 된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고요. 트럭에서 발생한 불이 방음 터널로 옮겨 붙으면서 다량의 연기와 함께 순식간에 확산된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방음벽 유리가 열기에 터져 나가면서 폭탄이 폭발하는 듯한 소리가 계속 이어졌다는 목격담도 있었고, 예. 방음벽 유리 자체가 연료 또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소방관 그리고 장비가 다가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길이 잡히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방음벽은 터널에 설치된 그 벽을 말하는 맞습니다. 겁니까? 예. 그러니까 차량과 부딪히면서 그래서 불이 붙고 하면서 더 좀 악화된 거네요. 그런 네. 화재가. 예. 자, 다음 소식. 국민의힘 얘기인데요. 오늘 42개 사고 당협위원회 조직위원장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논란이 많아요. 비윤계 후보들이 배제가 됐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진이 털을 다져놓은 지역구는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내 개파 간 갈등이 다시 이제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모진이 털을 다져놓은 지역구는 나중에 총선 때 가까우면 올 거니까 임명을 안 했다? 이런 의미입니까? 결국에는 그 수순으로 가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사 대상 지역구가 총 68개였거든요. 근데 조직 강화 특위가 42개 지역에서만 신임 조직위원장을 선출을 하고 예. 26개 지역은 공석으로 남겼습니다. 김석기 조직 강화 특위 위원장은 심사 기준에 대해서 총선 경쟁력이 1번이다. 그리고 당 기여도, 윤석열 정부 국정 기조 이해도, 지역 기반, 당원 확대 계획 등을 두루 살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예. 근데 좀 논란이 불거지는 대목이 김경진 전 의원하고 허은하 의원이 맞붙었던 동대문 을 같은 경우에 예. 김경진 전 의원이 신임 조직위원장으로 선임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에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동대문 을에 내정이 돼서 의결만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지도부 교체로 이 같은 결정이 원점으로 지금 되돌아간 그런 경우가 됐고요. 예. 그리고 현재 비대위원인 전주의 의원은 강동구 갑을 배정을 받았고, 고양병에는 김종혁 비대위원 등이 임명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조직 강화 특위가 공석으로 둔 당협 가운데 한 곳이 마포갑인데, 이 마포갑 같은 경우는 강순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18대 국회에서 당선된 지역이거든요. 예. 이번에 최승재 의원이 이번에 마포갑에 지원을 했는데 결국에는 강승규 수석의 총선 출마를 배려한 조치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일단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역 의원이 지원을 했는데 공석으로 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는 일단 개판 논란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지금 반발은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번 조직위원장 임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이죠.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입니다. 예. 자, 서울 동대문 을에 지금 이제 김경진 전 의원이 조직위원장에 내정이 됐네요. 근데 의원님께서 이제 SNS에 친윤이 아니면 다 나가라는 거냐라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어떤 네. 의미로 말씀하신 걸까요? 지금 결과를 본다면 친윤이나 윤핵관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약진을 했고 예. 검사 출신이 좀 되고 발탁된 것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게 최근에 개정했던 전당대회 당원 100% 룰이라던가 예. 결선 투표제에 이어서 오늘 결정도 100% 친윤 정당으로 물갈이하겠다는 세 번째 포석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오늘의 당의 결정이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아무리 노력해도 그 특정한 배경이 없으면은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과 상식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표를 달라고 했었는데 국민들께서 이제 다시는 그 표값을 다시 되돌려달라고 하실까 봐 저는 우려가 되고요. 제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보수 정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좀 스스로 속이지 말고 불편하다고 애써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김석기 조강특위위원장은 심사 기준은 총선 경쟁력이 1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경쟁력 부분에서는 그 의원님께서 그 상대 후보였던 김경진 전 의원보다 못할 것이 없다 이런 판단을 하셨던 겁니까? 지금 동대문 을 지역에서 그 현역 의원이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인데요. 예. 예, 지금 장경태 의원과 저는 2년 동안 뭐 매주 만나서 그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검사 출신 친윤 김영진 전 의원과 민주당의 청년 최고위원인 그 장경태 의원하고의 경쟁력이 있는지는 누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예. 지금 조강특위에서는 뭐 인지도하고 경쟁력하고 뭐 서울의 유수대학 출신이라는 것이 고려됐다라고 제가 보도로 봤는데 서울의 유수대학? 예. 네네 그 뭐 고려대학교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인지도의 그 인지도라던가 그 경쟁력이 동대문 구민과의 그러니까 구민이라던가 당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 그냥 친윤만 인정을 하고 친윤만 알고 있는 인지도와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인지도와 지역관리 경험이 그렇게 중요한 기준이 된다면은 그분은 이전에 국회의원을 했던 광주 광산구갑 지역의 당협위원장이 돼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조강특위 기준이 일관성이 있으려면은 경기의원 과천의 그 부장검사 출신인 변호사가 아니라 국회 부의장을 지냈던 신대철 전 의원이 조직위원장이 됐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뭐 특정 대학 출신이 고려됐다고 하는데 그 대학 출신이 아닌 사람은 그럼 동대문에서 정치하지 말라는 소린지. 그리고 동대문에서 살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이리저리 당협 쇼핑하듯이 간보는 정치인이 도대체 동대문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인지도와 경쟁력이 있다라는 건지 저를 좀 설득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친윤도 아니고 검사 출신이 아니라는 것 말고는 저는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난번에 이제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조강특위에서도 이제 김경진 전 의원님과 같은 지역을 두고 붙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허은하 의원님이 조직위원장 내정 때 의결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럼 그 당시에는 어떠한 개파에 대한 고려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예, 그때 뭐 제가 조직위원장으로 내정됐을 때 네. 지금과 비교를 해보면은 외견상으로 달라진 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의 지도부고 또 뭐 그 지도부가 새롭게 만든 지금 조강특위에서 조강특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외에는 다 똑같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난 5월에도 그렇고 지금과 똑같이 그분과 경쟁을 했고 제가 내정이 됐었고 또 그때 그분 경력과 뭐 지금 경력이 다르지 않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공당의 결정이 그 시장에서 그 물건을 사고 팔면서 흥정하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지도부에 따라서 자기 편이 아니라고 뭐 자신들에게 아부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손바닥을 뒤집듯이 쉽게 바뀌면은 어떤 국민이 앞으로 우리 당을 신뢰할 수 있을지 저는 좀 걱정이 되고 그때 그분은 저하고 경쟁에서 떨어지고 나서 네. 그 다음 달에 동대문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또 조직위원장으로 다시 신청을 했었거든요. 예. 예, 이런 것들도 뭐 생각을 해 보신다면 좀 그 결정들이 좀 애매모호하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게 지금 김웅 의원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처음부터 조강특위 활동에 대해서 속가내기라는 우려가 많았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조강특위 구성할 때부터 친이준석, 비윤 여기를 속가내려는 작업을 한다고 이야기가 좀 됐었는데 실제로 그런 얘기 좀 들으신 게 있습니까? 당내에서? 그런 소문들은 많이 들렸었습니다만 저는 혹시나 했습니다. 그래도 공당인데 또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적어도 민심의 엄중함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은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고요. 뭐 오늘 나온 결과들을 보면은 누가 봐도 비윤 속가내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다수의 언론들도 이미 그렇게 보고 있고 그 판단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의원님이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대표와의 관계가 뭐랄까 친이준석계라고 분류될 수 있을 정도로 대표와의 관계가 좋았던 분이었다. 이것도 역시 좀 이번에 심사에 결정을 미쳤다고 판단하십니까? 그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다면은 예. 좀 상황이 설명이 좀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과 친한 의원이다. 그럼 거꾸로 좀 여쭤보면 면접 과정에서 그런 종류의 질문들이나 뉘앙스가 풍겼던 것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면접을 치르면서 저에게 왜 다시 공모하라고 하고 예. 왜 이 면접을 치르라고 하는지 감을 느꼈는데요. 예. 근데 뭐 비공개였기 때문에 그때 상황들을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면접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입니까? 그렇죠. 예. 예. 뭐 그닥 즐거운 면접은 아니었습니다. 아, 즐겁지 않았다. 네. 그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질문 내용이 좀 이상했다. 제게는 뭐 불편한 질문들이 좀 많았습니다. 진 작가님. 당협위원장이 이제 아니셔도 총선에 뭐 출마하실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계획이? 차기 총선에 같은 지역구에 그래도 어떤 공천에 응모하실 계획이신지를 여쭙습니다. 네, 저는 지난 그 지방선거 이후에 동대문으로 집을 옮겼습니다. 예. 그리고 동대문 사무실도 있고요. 동대문 곳곳에서 지금 당원들과 주민들을 만나고 있었고 계속적으로 만날 생각이고요. 어떤 뭐 정치적 정략이나 계획도 뭐 결국엔 민심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계속해서 동대문 주민들과 당원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국민의힘 조직위원장 임명 당내에 좀 논란이 좀 뜨거울 것 같은데 일단 허은하 의원 얘기는 친윤 검사 출신 위주로 지금 임명이 된 것 같다라는 비판입니다. 이런 내용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뭐 아무래도 뭐 이준석계가 되고 탈락했고 특히 이제 이분 같은 경우 이미 사실은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의결만 남았는데 그게 예.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무슨 달라진 환경이 있을 것 같진 않고 그렇다면 이제 뻔하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 재밌는 게 그 윤석열 정부 국정 철학 이해도 이게 기준이라더라고요. 조강특위에. 예, 근데 김경진 의원 같은 경우에 이분이 제 기억에는 그 무소속으로 나가가지고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에 민주당에 입당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이런 분인데,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하고 칼라가 과연 맞는 분인가? 그 대선 기간에는 윤석열 후보 예, 캠프에서 지지를 했지만은 상임 공보특보 단장을 지낸 바 근데 있죠. 뭐 이분의 그 DNA 정치적 DNA는 상당히 이 현 정권과는 좀 다른 부분들도 좀 있는데 예. 억지로 좀 꿰다 맞췄다는 느낌이 있는데 저 유승민 전 대표가 이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이 이제 망가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대통령의 사당화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개파 정치하면서 이제 완장 정치하는 거. 예.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가 좀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김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전 충북의 재밌는 사례 하나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뭐 성함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뭐 인지도 올려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김모 검사장인데 전 검사장입니다. 예. 28일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어젠가요? 어제 예. 어제입니다. 어제 사면 복권이 됐어요. 예. 어제 복권이 되고 이번에 그 충북 지역의 조직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셨더라고요. 야, 뭐 검사장들은 복권 시켜준 다음 날 지역위원장을 그러니까 복권이 될지 여부를 알 수가 없었는데 심사는 뭐 어떻게 한 것이며 복권이 된 발표 다음 날 바로 지역위원장으로 임명까지 해준다. 야, 이거 뭐 친윤만 하는 줄 알았더니 친검까지 이렇게 챙기는 걸 보니까 앞으로 총선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이게 총선을 완전히 균일한 집단으로 치르려고 하면 이게 한쪽에서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전체가 다 같이 상처를 입게 돼서 총선 항상 좀 이런저런 사람들을 섞어야 되는 게 아주 기본인데요. 지금 다양성. 다양성이 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이거 잘 안 될 텐데 뭐 제가 할 걱정은 아닙니다만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컨셉은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민주당만 믿는다. 국민의힘의 컨셉이. 자, 민동기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현재 이런 흐름이면 이러한 그 조직위원장 혹은 흐름이 2024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데. 예전에 이게 딱 뭐 적합한 케이스는 아니라고 보지만 예. 그냥 거칠게 표현을 했을 때 친박 진박 감별사. 감별사 논란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진윤 감별사.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아까 진중권 교수님이 얘기한 대통령의 사당화 경향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고요. 예. 당원 100% 지금 투표 전당대회 그거에 이어서 지금 이렇게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견이라든가 다른 목소리는 존재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인데 이해도가 그 국정 철학을 그대로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완벽하게 대통령 뜻을 따르는 그런 것을 본다. 그러니까 따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견은 용납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어떤 방침이 있는 것 같아서. 아니 그런데다가 이제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스타 장관 군단이 아직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기 내각 개편하고 나서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새로 구성되고 나서 현재 있는 내각 중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여기서 만점 받고 출발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대통령실 근무자들도 대통령실 수석들, 비서관 근무자, 출신들. 수석 그다음에 장관들 행정관. 특히 음흠. 대통령이 이미 스타 장관을 만들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아하. 이분들이 또 이제 현역 지역위원장들하고 어떻게 이 분란을 일으키면서 자리를 차고 들어가는지가 앞으로 또 관전 그게 포인트가 민주당에서 되겠죠. 다 했던 짓이에요. 저 민주당도 그 총돌이들을 그냥 지난번 총선 때 대거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최소한 코돌이들, 경선을 총돌이들. 했죠. 청돌이라면 청와대 출신들. 네. 예. 자,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당 대표가 되면 완장차고 설치 윤핵관들은 공천을 안 준다, 제거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표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은 언제쯤 결단을 할까요? 오늘 아침에 김현정 뉴스쇼에서 일단 인터뷰도 하고 지금 숙고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 진 작가님.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판을 벌려놨는데 나와야 그냥 된다. 나갈 수는 없는 것 같고 아. 왜냐하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국민의힘의 움직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제가 볼 때 이건 그냥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 길로 그냥 계속 당이- 가고 있기 때문에 예. 분명히 어느 시점에선가 이제 플랜 B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항상 당에 이질적인 목소리가 존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주주가 망가진 경우 그 대타로 나설 수 있는 대안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 지금 아주 자연스럽게 저분들이 그 유승민 대표를 갖다 그 대안 세력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사실상 지금 딱 보면은 국민의힘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 이름이 딱 하나잖아요. 유승민. 모든 이슈가 지금 유승민 안철수 중심으로 의원이 돌아가거든요. 서운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안철수 의원이 서운해하실 정도로 그렇게 된 상태이기 전 때문에 떠오릅니다. 안철수 의원도. 이거 괄호치고 계속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서서 그 내부의 어떤 역량들을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새로 들어온 당원들 중에서 이준석 대표를 상당히 지지했던 예. 그리고 그분들이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했던 짓.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그 원한 같은 걸 갖고 있거든요. 네. 이것들을 누구를 통해 가지고 분출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음. 근데 누구를 통해서 분출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유승민이다? 유승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완전 유승민을 지지한다. 이건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예. 이게 뭐 명시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묵시적으로는 대부분 다 양해가 되어 있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김 소장님은. 나를 키운 것의 8알은 윤통이었다라고 시라도 한 수 읊고 싶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유승민 후보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경선에서 떨어지면서 전 정치적으로 재기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했었거든요. 그때 50대 50이었죠.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었고 그랬는데 가만히 있는 유승민 의원을 이 자리까지 올려놓은 것은 100% 사실 80%가 아니라 100% 윤석열 대통령의 공이라고 보고 근데 이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게 이대로 유승민 쪽의 힘이 살아나면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 항상 정권 교체 뉘앙스를 줘야 되는데 유승민 후보가 대통령으로 나왔을 때는 윤석열에서 유승민으로 정권 교체 지난번에 이명박 박근혜 때와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 굉장히 좀 강적을 만난 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강적을 키우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아이러니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7대 3, 70대 30 이 룰을 그대로 놔뒀어도 이번 상당히 그 선출되기 좀 어려운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면 저절로 이게 퇴장이 됐을 텐데 굳이 그 1%의 가능성, 1%나 될까 말까 그 가능성조차도 제거하려는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대항마를 이제 키워준 거죠. 예. 내년 3월 8일 자, 어떤 판이 최종적으로 결정될지 아직 2달이나 남았습니다. 자, 이어서 대장동 얘기인데 김만배 씨가 이제 기자들을 아파트 분양권 현금으로 관리했다라는 정영학의 메모가 나왔다면서요?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정영학 메모를 추가로 입수했는데요. 예. 이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김만배 로비 대상에 언론사 기자들도 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특히 이제 2020년 3월 24일자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 김만배 씨가 돈을 주기로 약속한 이른바 약속그룹과 함께 익명의 기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김만배 씨가 정영학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자들 분양도 받아주고 돈도 주고 여기서 회사는 언론사를 지칭을 하는데 예. 회사에다 줄 필요 없다. 기자한테 주면 돼.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김만배 씨가 언론사에 광고비를 주는 대신에 기자들에게 돈을 주고 대장동 관련 기사 작성을 막고 있다. 이런 거를 암시하는 그런 대목도 있고요. 특히 김만배 씨가 녹취 당일 저녁에도
여러 언론사 기자들과 만날 거라고 말하는 등 상당수 기자들에게 로비를 한 정황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정영학이 김만배 씨에게 형님 맨날 기자들 먹여 살린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만배에게 상품권을 건네는 그런 정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이 상품권을 확인한 다음에 와, 이 정도면 대박인데 걔네들, 그러니까 기자들을 얘기를 하면서 현찰이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만배 씨가 기자들에게는 카톡으로 차용증을 받아라. 그런 다음에 2억씩 주고 그래서 차용증은 무지 많다 여기. 분양 받아준 것도 있다. 아파트, 서울의 분당 이렇게 로비 액수와 방법까지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뉴스타파는 기자들로부터 차용증을 받은 건 수사기관에 적발이 됐을 때 합법적인 돈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돈을 받은 기자가 어느 언론사 소속인지 또 어떤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준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예. 가린 겁니까? 아니면 정말 없는 겁니까? 일단 녹취록이나 이 내용에서는 구체적인 언론사나 기자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언론사 기자들은 정말로 자격이 없죠. 자, 그리고 김만배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있는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다. 이 발언에 대해서 이거 센 척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다라고 진술했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20년 정영학 회계사에게 김만배 씨가 윤석열이는 형, 그러니까 본인을 얘기하면서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거든요. 작년 9월에 정영학 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만배 씨가 그냥 자신이 좀 센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속칭 뻥카를 친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의미 없이 이제 진술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게 또 뻥카라고 하는 것도 좀 굉장히 좀 재밌는 대목인 것 같고요. 뻥카라는 단어 거짓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약간 좀 이제 과장된 언어였다. 뭐 이런 얘기였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김만배 씨가 지난 14일 극단적인 선택 시도로 아주대 병원에 입원했다가 최근 퇴원을 했는데 지난 27일 오후 11시 30분쯤에 김만배 씨가 다른 병원 응급실에 구급차를 타고 도착한 다음에 들것에 실려 들어가는 모습이 TV조선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에 응급실 밖으로 걸어 나와서 다른 차량을 타고 사라졌다고 일단 보도가 됐는데요. 이 관련해서 오늘 다른 언론들의 보도도 있더라고요. 김만배 씨가 원래 옮길 병원을 찾지 못해서 현재 자택에 머무르면서 치료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김만배 씨가 입원했던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에서 27일 퇴원한 다음에 경기도 수원시 자택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외상센터에 입원 가는 기간이 14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퇴원한 다음에 경기도 광명시의 한 병원으로 옮겨서 입원 치료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 퇴원 절차를 밟는 동안 광명시 그 병원으로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그래서 해당 병원이 김만배 씨를 받지 않기로 입장을 바꿨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새로 입원할 다른 병원을 김만배 씨가 찾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수원 자택으로 돌아가서 요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당시 이제 119 구급차로 병원을 찾은 이유는 호흡 이상 증세를 느껴서 김만배 씨가 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차를 타고 광명시의 병원을 찾아서 응급치료를 받은 다음에 귀가한 것으로 일단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김만배 씨 관련 논란 또 어떤 부분은 좀 허탈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정말 사실이라면 이건 더 집중 수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자 진 작가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기자들 돈 그 차용증이 발견되면 이제 그건 수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윤석열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뭐 옛날부터 저는 뻥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뭐가 있었으면 진작에 뭐가 나왔고 그걸 카드로 좀 썼겠죠. 김 소장님. 기자들은 저는 뭐 사실일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차용증을 줬다는 얘기는 현금을 준 게 아니라 이 계좌로 거래했다는 얘기거든요. 2억씩 보내준 사람들이 있을 거고 검찰이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은행 거래 자료. 그중에서 기자를 찾아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일도 아니고 찾아내면 그 사람들은 다 돈을 빌렸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정치 쪽에는 5천만 원, 3천만 원으로도 지금 죽을 죄를 지어가고 있는 뭐 그걸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대담하게 2억씩 통장으로 받고 차용증 하나 써주고 돈을 버는 기자들이 있다는 게 정말 기가 찹니다. 저도 언론사에 있지만 그러니까요. 이런 기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만나보고 싶네요, 진짜. 뭐 관련 수사 지켜보도록 하죠. 자,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